다음 끼인자는요, 여러분. 밥 때문에 정말 고달프다고 저희 프로그램 SOS를 또 치셨어요. 밥 때문에. 무슨 질문인지, 어떤 내용인지. 저는 집에서도 밖에서도 밥 때문에 괴로운 46세 여자입니다. 현재 중학교 급식소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요즘 갱년기가 오는지 아이들의 반찬 투정이나 빈정거리는 말에도 욱하고 납니다. 집에 들어가서도 삼남매의 편식을 보고 있자면 정말 우라통이 터집니다. 터지지. 창옥 오빠. 저 오빠 나왔다. 오빠에서 되게 기분 좋아진 것 같은데 순간. 밥 때문에 고달픈 제 인생 어떡하죠? 이 힘든 중학생과 삼남매 반찬 투정까지 받고 계시는 우리 위대한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아, 저기 지금 가운데 계시구나. 어디 계시는구나. 세상에. 와. 같이 급식소 안에서 네, 근무를. 맞습니다. 급식소 선생님들. 네. 아이들이 반찬 투정을 이제 부리는데 주로 뭐라고 부려요, 중학생들은? 이런 거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 배식을 하고 있으면 야, 밥 나오고 꼬라지 마라. 어머. 그래요, 애들이. 아니, 그거는 사실 갱년기가 아니어도 충분히. 네, 맞아요. 예, 되게 무례한 얘기기는 하죠. 이렇게 청소하기 힘들게 네. 그 배식판을 갖다가 네. 위아래 떡을 붙여놓고 청소를 못하게. 꽉 눌러가지고. 네. 눌러가지고 안 떨어지게. 꽉 눌러가지고 안 떨어지게. 네. 일부 애들인데 좀 개구진 애들이 많아요. 일부 애들이. 또 어머니가 개구쟁이라고 또 표현을 해주시네. 한번 저희 초코우유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얘가 2번, 3번 먹었는데 또 와서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근데 안 준다고 거기 배식대 앞에서 네. 중학생 남자애가 막 우통을 벗으면서 막 거기서 막 행패 아닌 행패를 부리는데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 고충이 너무 많으시겠다. 이게 세상 하루 종일 일터에서 아이들 투덜거리는 소리 듣다 집에 오면 또 밥 때문에 이제 괴롭다고 하셨는데 지금 혹시 자녀분들이 애들도 똑같이 투정해요. 그때 우리 남편분은 대부분 어떻게 하세요? 김치를 안 먹어요. 할머니가 키워서 김치 냄새 나는 것도 싫어해요. 와, 어떻게 하세요? 멸치나 소세지나 김 이런 거밖에 안 먹어요. 아, 애라서 그런 것만 먹였거나 할머니가. 네, 김도 제서해줘요. 제소해준다는 말은 그 번거롭다는 불에 한 장씩 구워서 김을 찹찹찹 2번 바른 후에 그거요? 네. 우와, 요즘 이거 진짜 이렇게 하는 힘든데. 집 없는데. 거의 없지. 나는 니네 어릴 때 그걸 그렇게 해서 먹였다. 거기서 그러면 남편분이 이제 여보 고마워라고 해주십니까? 당연한 듯이 먹죠. 그럴 거면 급식비라도 내라 그래요, 이제. 좋았어. 급식비 해라 그래. 그래 돈 내고 먹으라 그래 이제. 이자도 안 할 거면. 아니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동료분들이랑 나오실 게 아니라 식구들하고 나왔어. 창피하다고 절대 자기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김치 못 먹는 게 창피하시듯. 식탁을 차려놓으면 딱 갈라놔요. 애들 반찬, 우리 반찬. 아니 이거 혹시 그런 스트레스들을 좀 따로 푸십니까? 아니면은 네, 풀어요. 뭘로 푸십니까? 퇴근하고 오면은 네. 김창호 선생님 그거 하면은 뷰티풀. 강연으로. 감동이다. 저희 딸이 뭐라 해요. 엄마 또야? 또 저 아저씨야?
저 아저씨야. 아까 어머니 오빠라고 하셨는데. 아버님은? 김창호 선생님을 네. 싫어. 그럴 줄 알았... 가만히 있다 욕을 처먹네요. 난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정말 퇴근해서 반기는 건 애들도 아니고 신랑도 아니고 그냥 김창호 선생님 프로하고 소주 맥주가 제일 많이 반겨요. 따로 아니면 섞어서? 그런데 그 소주하고 맥주가 네. 음료가 아니라 네. 저희 강아지예요. 강아지 이름이 소주하고 맥주. 네. 강아지 이름이 소주 맥주. 그럼 이상한 질문을 그럼 제가 했네요. 제가 말아드시나요? 미친 사람처럼 질문을 내가 했네. 그거 말고 또 더 추가할 만한 거 있습니까? 스트레스 푸는 거? 혼자 노래를 하는데요. 노래요? 어떤 혹시 노래? 한 소절, 한 소절, 한 소절, 한 소절. 무슨?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하기가 너무 창피해서 뒤에서 하실래요? 뒤에서 하실래요? 아주 뭐 기가 막히시네요. 예, 한 소절만 딱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서 좋습니다. 무대를 하셔. 정말 오늘 잘 보이려고 치마에다 구두까지 신고 왔는데 진짜 남편분 이거. 질투할 그 만하네. 노래는 안 맞거든요. 네네. 그 노래는 안 맞거든요. 네네. 이렇다 할 백도 비전도 이렇다 할 백도 비전도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맨발의 정수이다. 맨발의 정수이다. 맨발의 정수이다. 맨발의 정수. 좀만 더. 자, 저거면은 우리 멈출 수 없지. 누님 다시 가운데로 나오세요. 저 노래 맨발의 청춘이었네. 자, 시작합니다. 이렇다 할 백도 비전도 지금 당장 없고 젊은 거 빼면 시체지만 난 꿈이 있어 난 꿈이 있어 먼 날 내 속에 호가나. 박수. 야, 이 맛이야. 어디서 좀 노셨군요. 누나 이따 끝나고 우리 놀다 가요. 나 전화랑 야, 놀아야겠어. 끝나고 노래방 가요. 우린 또 우와. 고수들은 알아보거든요. 골반 한번 튕기는 거 보면 바로 알거든요. 전국 노래자랑 이런 데 나가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식에는 영양가도 있지만 맛있는 걸 먹으면 사기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고픔만을 해소함으로 먹는 건 아니잖아요. 먹고 맛있어. 그러면 기운이 올라간다고요. 그 음식이 주는 인간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먹는다는 것은 엄청 중요한 거죠. 사실은 지금 기본적으로 엄청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죠. 네. 먼저 거기에 대해서 또 학부모의 입장으로 죄송하고 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근데 전엔 잘 버텼어요. 그런 말 들어도 나 잘 지나갔어. 근데 어느 날부터 상처가 되네. 전에는 애들이 막 아이씨 겁나 맛없어 그러면 그냥 쓱 지나갔는데 어느 날은 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겁나 맛없어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살다가 내가 힘든 순간, 내가 힘이 없을 때 그때는요 상처를 되게 잘 받아요. 왜 저런 말을 해?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상처를 더 확대해서 기억한대요. 왜냐하면 기억했다가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조심하려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그때 우리 선생님 마음에 좋은 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생님은 그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강아지 2마리와 그리고 또 남편이 싫어하는 그 새끼의 영상을 보면서 저 남편분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저 새끼도 소세지만 먹을 거야. 딱 주댕이가 소세지 좋아할 주댕이야. 근데 지금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창옥이 중요한 게 아니죠. 선생님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내가 찾아보고 싶은 그게 있다는 게 이게 이 시기를 넘길 좋은 음식이에요. 그거 없잖아요? 그럼 엄청 아파질 거예요. 강연이라는 게 되게 한계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이 하시는 얘기에 대해서 내 말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말로 해서 안 되는 건 돈으로 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렇잖아요. 인격적이다. 네. 말로 해서 안 되는 건 돈으로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돈이 사실 돈은 아니야.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날 때 누군가가 진실하게 함께 하는구나. 이게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진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주도 좋아해요? 제주도 좋아해요? 그러면 자, 제가 가족을 초대할까요? 우리 선생님이랑 이렇게 누구랑 오는 게 더 편하세요? 가족이랑 오면 싸워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2분하고 오실래요? 휴가를 내실 수 있어요? 네. 오, 세상에. 세상에. 대밀축제 가을에 할 때 2박 3일 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가 지금 느끼실지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에너지가 이게 엄청 많다는 거 아시죠? 네.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아이들을 감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지금 느낌이 지금 약간 깜빡 나오려는 느낌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눈빛이 너무 좋아. 누군가 알아줬구나. 맞아.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친구가 그냥 느끼기에. 딱 제가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딱 그때부터 그런 소리 안 듣게 잘하라고. 너네들은 아빠 없다는 얘기 듣지 않게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31살 때 얘들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6살, 8살. 셋이서 정말 재미있게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남편이 그때 돌아가시고 친정 아버지도 같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충격 받으셔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친정 엄마를 의지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움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몇 개는 안 돼서 얘가 이제 그렇게 사고를 쳐버리니까 정말 그 우울증 말기까지 갔다고 할 정도로 좀 심각했었어요. 그랬겠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자꾸 내 곁을 떠나가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애만 의지하고 이제 살았던 거죠. 언젠가는 떠나 보내야 되는 아이인데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더 안 오고
또 내가 또 이렇게 혼자 남겨져야 되는데 그 혼자 남겨지는 그 두려움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이제 어머니도 알고 있고 우리도 얼추 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진짜 못 놓는 건 둘째 딸이 아니라 돌아가신 내 남편과 내 아버지잖아요. 내 남편도 나를, 내 아버지도 나를.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는 지금 불안감이 있거든요. 왜? 내가 준비 안 됐는데 떠나면 어떡하지? 얘네들이 날 떠날 거야. 그땐 난 어떡하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죽음은 무엇이냐? 요 앞에 지금 조명이 있잖아요. 저를 비추거든요. 여기에 다 조명이 있어요. 죽음은 죽음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확실한 시간을 비춘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죽는 건 명확한 사실이니 죽음은 우리의 살아있는 시간을 비추어서 그러면 넌 어떻게 살아있는 시간을 살고 싶어? 라고 우리에게 묻고 그리고 살아있는 이 순간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비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삶을 비추는 빛과 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죽음 이유를 계속 생각해버려.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아이들도 떠나고 내 삶도 떠나는데 그럼 우리는 계속 언젠가 떠나지 못할 삶을 바라보고 아이고 떠날 건데 이러고 살 거냐는 거죠. 미련으로 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오늘 이 말을 한다고 칼을 자르듯이 되는 게 아니지만 내 남편과의 관계 정리가 내가 조금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소원이 있다면 남편을 진짜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가끔씩 보면 AI로 죽은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목소리를. AI 남편이 좀 나타나서 보고 싶어요. 그냥 할 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보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저도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보고 싶어. 그렇게라도 보고 싶어요. 한 번만이라도. 그리고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 정말 많았는데 남편이 항상 우리 아이들하고 저를 지켜준다고 항상 믿고 있거든요. 남겨진 저희들도 많이 아팠지만 그 사람도 그 어린 나이에 갑자기 이렇게 셋을 놓고 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생각을 해서 고마워요. 그냥 보고 싶어요. 그냥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냥 모습만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밖에는 남편한테 원하는 게 없어요.